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의 김민현입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우리 심혁기 과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심혁기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현대 직장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시간이라든지 특정한 자세로 일을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일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리 증상, 허리 통증에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스크는 뭘까요? 디스크라고 하면 흔히 척추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하는 물렁뼈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명칭이 맞고요. 그리고 디스크 자체 내부에는 70%에서 80% 정도의 불성분 함유하고 있는 수액 성분이 들어있고, 그 수액 성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섬유류로 구성된 구조물 자체를 디스크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디스크 있다 하시는 거는 이 섬유류이 찢어지면서 수액 성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디스크라고 설명해요. 목이 생기면 목 디스크, 허리 생기면 허리 디스크. 흉추 같은 경우는 갈비뼈하고 앞쪽에 있는 흉골 자체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기는 빈도는 적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디스크라는 구조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가장 많은 빈도의 병들이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네. 디스크에 관련된 증상들의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화를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병변이라고 하죠. 디스크의 퇴화 자체는 10대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고발 연령 자체는 20에서 40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굽히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하는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퇴화를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현대 식습관 문제가 되는데, 피자나 콜라나 햄버거 같은 지방을 많이 함유하는 물질을 드시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불고, 체중에 대한 완충작용이라는 디스크에 부담이 되면서 추가물 탈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흡연을 들 수 있겠죠. 디스크의 경미한 외상으로 해서 손상이 갔을 때 보통은 회복 과정을 거쳐 상처적으로 덮이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 염증 물질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회복을 더디게 하고, 또 추간판에 찢어진 막이 더 찢어지게 유발을 해서 수액이 더 튀어나오게 해서 디스크 악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디스크에서 가장 안 좋은 자세는 굴곡 자세입니다. 굽히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누워있을 때는 디스크에 걸린 체중바가 0, 수면 1, 앉으면 요추에 걸리면 2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다 굴곡이나 신전을 많이 하게 되면 4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커밍을 하자면, 제가 인턴하고 레전트십을 할 때 최고 몸무게 130kg였거든요. 그때 서사한 수술이 많다 보니까 종합검진하면서 MRI 찍어봤어요. 제가 디스크가 3군데가 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살도 빠지고 운동도 하고 지금은 80kg대입니다. 제가 재작년 MRI를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디스크가 없었어요. 포인트는 체중이라는 거죠. 체중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악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경우로 끝까지 갖고 가는 요인 중에 유일하게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중 부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진짜 허리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하실 수 있는데, 신관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수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스크의 일반적인 증상 같은 경우는 디스크 단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디스크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고요. 팽윤, 돌출, 탈출, 격리. 팽윤 같은 경우는 수액이 일부 찢어지면서 수액 성분이 밖으로까지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돌출 같은 경우는 막이 거의 말단까지 찢어진 상태에서 수액이 말단까지 나온 상태를 말하고요. 밖으로 볼록하게 보입니다. 척수관을 약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탈출이라는 건 섬유를 뚫고 척수관 내로 수액 성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수액 성분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증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팽윤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막이 찢어지면서, 보통 디스크 막 자체에도 신경이 조금 자라 들어가 있습니다. 동척추 신경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찢어진 막이 되어 염증이 유도되면서 혈관도 신생되면서 이런 동성신경이 차라 들어갑니다. 신경이 차라 들어가면 좀 더 예민해지겠죠. 원래 좀 굽혔을 때도 괜찮고 앉았을 때도 괜찮은데, 조금 오래 앉았으니까 많이 아프고 하는 이유는 가면화된 신경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이 되는 경우도 탈출되는 경우도 척수관 내의 신경을 압박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방사통이 생깁니다. 방사통에는 다리 저린가, 오늘 엉덩이가 당긴다고,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린다, 어떤 분은 칼로 후벼 판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거고, 탈출된 양이 엄청 많아갖고 신경을 너무 많이 압박하면 우리가 신경관 내에 있는 신경 다발 자체를 허리에서는 마미라고 하는데, 마미가 많이 눌리게 되면 마미 총종을 해서 대소변 장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요통만 생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게 단순 염자로 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보통 염자 같은 경우는 많이 심하게 외상을 당하지 않는 한은 보통 2, 3일 내에 국소적으로 통증이 있고, 눌렸을 때 아픈 경우가 빈번하게 있고, 타이는 5에서 7일 동안 진행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생기고, 움직일 때 통증이 많이 심해지고 찔찔한 양상이 있다. 이러면 디스크 탈출의 초기 증상이구나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디스크 증상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고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디스크의 예방법이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속에 디스크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안 쓰는 겁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폐하를 하기 때문에 네. 속에는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체중 보완, 무게를 드는 행동을 자제하는 게 네. 맞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체중 감량하는 게 네. 체중 바로 줄이기 때문에 디스크 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자세입니다. 자세라고 해서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려면 굴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허리가 디스크가 있고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려서 허리를 가능한 안 아주 좋은 대표적인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예, 그걸 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운전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뒤에 의자에 엉덩이를 딱 붙여서 그리고 핸들과 의자 사이 간격을 줄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런 것도 예방도 될 수 있겠고요. 네.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 알겠지만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 두 단계를 크게 나눌 수도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 그리고 통증이 생기면 자세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근육뭉신 증상이 있기 때문에 도수 치료나 재활 치료 그리고 전기 자극 치료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의 치료가 네.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돌출까지 갔다 그리고 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신경통약을 쓰면서 경과를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염증을 최소화하고 신경 부종을 줄여주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흔히 말하는 뼈 주사라고 하죠. 근데 너무 많이 맞으시면 또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언급할게요. 뼈 주사가 실제로 뼈에 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언급하셨지만 신경 차단술이 되겠고 또 신경 차단술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신경을 차단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만 잡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에도 효과가 떨어진다 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된 시술 방법이 네.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에서 척수관으로 간을 넣어서 좁아진 부분을 수상 확장해서 어느 정도 벌려주고 거기에 항염증 약물을 직접 주입해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물질 줄이는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건 이제 탈출이 됐을 때 약물 치료 시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아프다 하면 수술적 치료 고려해봤고 두 번째는 위압감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압감뿐만 아니라 대소변장애가 생기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칼을 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술이라는 게뭐 과하게 이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게 문제지만 해야 될 상황에서 용감하게 의료진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손을 잡고 잘해보자 했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는 그런 거 많은데 그죠? 맞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에는 시술이나 물리치료나 주사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신경과 전문의이신 우리 신경과 과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비교하시면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보시죠. 고식적으로는 개복을 하여서 현미경을 뽑고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칼을 많이 하고 보통 한 마디를 수술하게 되면 3에서 5cm 그죠? 35cm죠. 그러면 근육을 정리하고 열 때 근육 손상이 경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좀 발달해서 내시경을 위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시경은 방법은 간헐적으로 열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내시경을 보면 현미경을 보는 것보다 더 확대되고 네, 맞습니다. 물이 계속 순환해서 세척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 확률도 줄고 근육 손상도 줄고 빠른 회복을 더 도와줍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내시경 수술법이라는 걸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눈으로 직접 자세히 보는 것보다 특정 부위를 좁혀서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할 수 있겠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부를 1cm 열고 기구가 들어가는데 그 기구도 어차피 근육을 통과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포인트는 예전에 허리에 3에서 5cm 정도 피부를 열고 들어가는 절개 수술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근육을 일로 옮겨야만 이 밑에 부분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시경 술식은 근육은 그대로 있고요. 근육과 근육 사이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가 딴 데 가진 않죠. 그 근육에 딸려있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의 손상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내시경 술식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도 우리 병원의 유튜브 자랑 보고시 하고 싶다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신과장님 모신 만큼 첫 번째부터 보지 않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 있나요? 이거는 여러 개 말씀하실 수 있는데 탑3 말씀해 주시죠. 일단 평지보행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면 체중과 많기 때문에 다리 근력도 유지를 하면서 허리 근육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수영입니다. 수영 자체는 물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력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평소에 자세 변화를 자주 해주시고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 장기간 앉아있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앉아있겠지만 2-30분 간격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장시간 서 있는 분들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든지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게 미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디스크와 협착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단 디스크와 협착층의 차이는 확연하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협착은 말 그대로 척수관, 관 자체가 좁아지는 건데 여기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디스크가 돌출이나 파열돼서 관이 좁아지는 것도 협착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협착이 원인이 디스크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증상 자체는 좀 다릅니다. 협착 자체는 결국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신경 활성 통증을 유발해서 다리가 무겁거나 원래는 10분 정도 걸었는데 5분 걸으니까 다리가 힘이 빠지고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게 주증상이고요. 물론 협착도 진행을 하면 위협과 동반되고 아래쪽에 있는 신경절이 다 저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협착이 있는 경우는 굴곡을 좀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넓어지는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행 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증상이고요.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누르게 되면 갑작스러운 요통과 갑작스러운 간소통이 동반되고요. 심하게 감각신경까지 우리가 가면 통증 위주로만 나타나겠지만 운동신경까지 울리는 과도하게 디스크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운동력이 떨어지거나 다리를 끌거나 호흡 내변장이 생깁니다. 헷갈리시면 뒷관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디스크도 유전이 되나요? 저는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30% 정도는 유전적인 확률이 있다. 네. 근육이 많거나 인대가 튼튼하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뒤에 잡아주는 인대가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네. 디스크의 수정보가 줄고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줍니다. 그러면 선천적으로 근육이 약하거나 인대가 약하거나 빈약하게 태어난다면 디스크가 생길 확률이 남자보다 높겠죠. 그래서 유전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맞습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1번입니다. 탈출한 디스크 잔해는 우리 몸에 영향을 주나요? 탈출한 디스크 80%는 수에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한 성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증상이 없다면 탈출 잔해가 크게 문제가 네.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병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어땠습니까?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스크 다시 한번 요정하자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과가 지날수록 회복 기간도 길어진다는 게 모든 병에 한된 이야기인데요. 디스크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들 솔직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